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역 라이브 이가역입니다.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이 시각 현재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될지 말지는 이르면 오늘 밤쯤 결론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국회 법사위가 오늘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나경원 야당 간사 선임안이 표결을 거쳐 부결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의 앵커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신문에서 어떤 점 위주로 설명하실 계획이십니까? 통일교에서 1억 원 받은 혐의 여전히 부인하세요? 평소에도 통일교 관계자들 만나셨어요? 오늘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가 싶더니 보신 것처럼 중앙지법 앞에 우뚝 멈춰서면서 취재진을 헐레벌떡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둔 심경은 이렇게 밝혔는데요. 참담한 심정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의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이 납니다.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합니다.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오늘 법원에서 사실관계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습니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 최초로 특검 구속 심사를 받고 있는 권 의원.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판가름 날 예정입니다. 네, 권성동 의원이 법원 청사 밖에서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다가 비가 와서 그럴까요? 안으로 딱 현관 안으로 들어가서는 기자들을 좀 기다리는 그런 이례적인 모습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유정 위원님, 네. 오늘도 역시 결백함을 좀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뭐 참담하다고도 했습니다마는 본인 결백하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차피 그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뭐 여야 이 숫자로 봐서는 통과될 게 뻔하니까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본인이 당당하다 나는 결백하다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신상 발언 통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가표를 던져주세요 했잖아요. 예. 본인도 투표에 참여하면서 가라고 적힌 거를 접지 않고 또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본인은 과거 강원랜드 사건 때처럼 당당하게 나 영장 기각시키고 돌아오겠다 뭐 이런 본인의 의지의 표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검이 워낙 꼼꼼하게 증거들을 다 확보를 한 것 같아요. 예. 뭐 쭉 나열된 것들을 보면 그래서 이번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본인이 뭐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증거가 워낙 꼼꼼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중간에 막 그 차명폰 쓰고 휴대전화 바꾸고 이러면서 예. 뭐 도주 우려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재용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를 언급하면서 검찰 탄압 수사 생각난다. 저는 그때도 지금도 결백하다라고 밝혔거든요. 본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 지금 전반적으로 민주당과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저희는 같이 한 몸으로 보는데 지금 불고 있는 이 특검을 통한 야당 탄압, 정치 탄압 이 부분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적폐청산과 유사해서 저희가 적폐청산 시즌2라는 얘기를 좀 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권성동 지금 의원은 본인은 결백을 주장을 했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특검도 어느 정도 뭔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권성동 의원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예. 믿고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유무죄가 나중에 판단이 될지
뭐 또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이 당연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방점을 두는 게 여러 가지 문자들을 이제 취합을 했고 그거를 이제 증거물로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윤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치밀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다만 그 자리에 이제 돈이 오간 상황에서 권성동 의원이 본인이 누구를 만났다 안 만났다를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장소에서 만났다는 것까지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다만 돈을 안 받았다는 건데 그 자리에 이제 4명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 진짜 검사 20년 하고 정치 16년 한 사람이 단둘이 있는 관계도 아니고 그 4명이나 있는 자리에서 돈 1억 원이나 되는 현금을 받았을까? 받아도 나중에 받지 그 자리에서 받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윤 본부장이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는 저는 없습니다. 아, 예. 여러 가지 뭐 그 다음에 뭐 통일교에 대한 신뢰도 많은 국민들이 이미 평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어찌됐든 간에 지난 16년간 정치를 하면서 최소한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뭐 깨끗함을 보여줬던 권성동 의원이 돈을 안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믿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용남 의원님. 네. 아직 영장 심사 종료됐다는 소식은 안 들리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특검 측과 또 권성동 의원 측이 공방을 뭐 나름대로 벌이고 있을 텐데 쟁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을 다툴 거라고 보십니까? 뭐 가장 큰 쟁점은 예. 지금 1억 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겠죠. 예. 지금 조금 전에 뭐 4명이 있는 자리에서 받았겠느냐. 근데 지금 아마 수사 내용은 4시 중식당에 모여서 식사를 하다가 다른 2사람은 아마 자리를 살짝 좀 피해줬다. 눈치가 이상해서. 뭐 그런 취지인 것이죠. 그래서 예. 그 사이에 전달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에게 보낸 문자도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또 사람한테 뭐 성의라고 표현했나요? 뭐 하여튼 지원을 했다라는 또 문자를 보낸 것도 있고 그 전달됐다라고 하는 날짜 그 시각 직전에 찍혔던 사진 그러니까 예. 현찰 더미가 찍힌 사진도 제출이 됐고 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음성적인 내지는 불법적인 자금과 관련된 사건에서 이 정도의 증거 수집되는 사례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달했다는 사람의 진술과 그리고 관련된 문자, 사진 뭐 그리고 주변 정황에 비추어서 예. 뭐 법원이 판단할 문제겠습니다만 금 1억 원에 지금 정치자금법 내지는 뭐 나중에 의율이 정확하게 뭐로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1억을 받았느냐라는 것이 제일 쟁점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통일교가 이런저런 사업을 국내외에서 하면서 청탁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2023년 봄에 예정되어 있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예. 2022년 연말부터 권성동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대비해서 통일교에서 집단적으로 당원 가입을 하면서 도우려고 했느냐. 그때 이른바 조직적인 그 정당 가입이 이루어졌느냐. 이게 제일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2023년 봄, 그 무렵까지도 그렇죠. 아까 김용남 의원이 말씀하신 그 문자 내용은 신뢰 수준의 지원을 했다.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예. 계속 그 국회 신상 발언에서도 정치 공작이다, 정치 탄압이다, 뭐 이런 취지로 주장했는데 오늘 영장 심사에서도 권성동 의원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것 같아요. 오늘 그 2시에 영장 실질 심사를 가는 과정에서 예. 급히 쓴 SNS 메시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썼더라고요. 예. 저는 본인의 결백을 이번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당의 당원 동지로서 권성동 의원이 하고 있는 이야기 저도 신뢰합니다. 특검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권성동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줬다는 사람은 있는 거죠. 그러나 받았다는 사람은 절대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범죄 소명과 관련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최근의 분위기만 놓고 보면 사법부도 일부 권력에 좀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 2018년 때보다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2018년에도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소명했고 당시에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됐고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받은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법적 오랜 분쟁을 통해서 본인의 결백함을 밝혀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권성동 의원이 국회의원 중에서는 사실 뭐 대중적으로도 인지도가 상당히 높고 또 뭐 친윤으로도 또 많이 뭐 뉴스에 많이 오르내렸고 또 이재명 현 대통령과도 뭐 대학 시절 친분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워낙 이른바 중량감이 있는 인물이고 그리고 또 통일교와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과의 유착을 풀어내는 고리이기 때문에 오늘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매우 기다려지고 또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분석을 촘촘하게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네. 앞서 잠깐 설명은 해주셨지만 도주의 우려는 사실 뭐 많지 않다고 본다면 증거인멸 우려는 가능성을 높게 볼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특히 택배 기사에게 잘못 보좌진이 전화해서 윤 본부장과 조사 끝나면 좀 통화하고 싶으시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뭔가 말을 맞춰보려는 동향을 파악하려는 그런 정황도 드러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날이 하필이면 그러니까 이 3대 특검에서 특히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택배 기사들에게 활약이 좀 뛰어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특히 지난번에 왜 그 주가 조작 관련해서 부회장인가요? 50 며칠 도주하다가 택배 받으러 나왔다가 맞습니다. 잡힌 거 아닙니까? 목포에서요. 네. 예, 그래서 기사님들이 지금 이 특검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이 그 기사 부대 신고가 왜 중요하냐면 조사받고 나온 당일날 통화를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화가 이제 잘못 가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났던 것인데 왜 통화를 하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굳이 조사받고 나온 사람 윤영호 전 본부장이랑 통화를 하려고 했던 그 의도가 굉장히 궁금한 거 아닙니까? 예. 본인 말대로 검사 20년에 의원 16년에 내가 돈 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 난 떳떳하다라고 했다면 이 윤영호 씨가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나왔든지 본인은 굳이 알 필요가 전혀 없는 건데 왜 통화를 해서 뭔가 뭐를 하려고 했던 것이냐. 예. 그러니까 이제 말 맞추게 하거나 무슨 내용을 했는지를 듣고 본인이 참고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것도 본인 전화는 계속 바꾸고 차명폰으로 이렇게 통화 시도하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명백히 증거 인멸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던 거 아니냐라고 저는 판사가 볼 것 같아서 예. 그게 아마 영장이 발부된다면 가장 주요한 이유가 아닐까. 아마 권성동 의원 자신이 누구보다도 아마 이런 상황은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경우에 딱 걸린다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던 권성동 의원의 보좌진이 오늘 윤 본부장님 조사 끝나면 통화를 좀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서 택배 기사가 그래서 네 라면서 저하고요라고 반문했던 그 상황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기억나실 겁니다. 아니 윤 본부장님하고라고 보좌진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지금 이 정황상 윤영호 본부장을 칭하지 않으리라고 보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윤영호 본부장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남 의원님, 그리고 네. 또 특검이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앞서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신뢰 수준의 지원을 했다라고 그 동석자에게 1억 원이 건네졌을 때 동석자에게 문자를 보낸 것, 그리고 윤영호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반가웠습니다. 대승적 결단에 찬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후보님 위에 요긴하게 써주세요. 글쎄요, 후보님이라면 여기서는 윤석열 후보를 칭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당 후보로 윤석열 당시 후보가 확정된 것은 2021년 11월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2021년 11월부터는 후보는 윤석열 후보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뭐 홍준표 전 시장을 비롯한 다른 후보들은 경선이 끝나면서 다 정리가 된 것이고 후보라고 칭할 만한 사람은 윤석열 후보밖에 없었는데 예. 뭐 1억
사실 큰 돈인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전달할 때는 그래서 작지만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대선은 워낙 큰 선거다 보니 뭐 수백억이 드니까요. 그렇죠. 예. 뭐 법정 선거 비용만 해도 대략 420-30억 정도 들어가는 선거다 보니까 1억을 지칭하면서 작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으로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여의도에 있는 중식당에서 식사는 4명이 했습니다만 동석했던 두 사람은 슬쩍 자리를 피해준 상황에서 아마 전달이 된 것으로 특검은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점심은 먹었지만 어떤 것이 전달될 때 그것을 보지 못했던 다른 동석자에게 이제 확인을 시켜준 거죠. 예. 신뢰 수준의 그 차원에서 지원했다. 지원했다라는 것을 문자로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까지 지금 증거로서 확보가 돼 있습니다. 예. 이재용 의원님, 윤영호 본부장에 대한 신뢰가 개인적으로는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그걸 떠나서 이 정도의 특검이 확보한 뭐 물적 증거라면 구속의 상당성 좀 더 짙어지는 거 아닙니까? 뭐 법원이 판단할 일이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왈가왈부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지금 정황상 그래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윤영호 본부장에 대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가 굉장히 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 사진 찍고 문자 보내고 그 문자를 확인을 하고 계속해서 증거물을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꼭 돈이 전달이 됐다는 거를 100% 확정할 수는 없잖아요. 100%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권성동 의원을 그냥 구속을 한다?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건 법리적으로 나중에 다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현금이 어디 쓰였는지 그 이후에 그 윤 본부장 그 진술 외에는 뭐가 있는지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당시 무조건 받았다. 지금 구속 부분이 얼마나 정치적인 메시지가 큰 것이고 뿐만 아니고 아까 뭐 도주의 우려, 뭐 증거인멸의 이 얘기를 했지만은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권성동 의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여기에서 지금 체포라는 거는 저는 꼭 100%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는 저는 권성동 의원이 지금까지 해왔던 언행들을 봤을 때 돈을 안 받았다라고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 믿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김정희 의원님. 2022년 1월 5일 날 중식당에서 1억을 큰 거 한 장 서포트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윤영호 전 본부장의 주장은.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열흘인가 뒤에 통일교 주최 큰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윤석열 후보가 갑니다.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데 그래서 캠프 내부에서도 이게 맞냐? 통일교 주최 행사에 가는 게 그랬더니 권성동 의원이 표가 300만 표인데 가야지라고 부득불 주장을 해서 가게 됐다는 거죠. 이제 그게 바로 열흘 정도 상관이에요. 날짜가 정확하다면 1월 15일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 그 1억 받고 10일 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 내가 배달 사고 내지 않고 잘 전달했다라는 차원에서 알리바이를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예. 그 동석자에게도 문자를 보낸 것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뢰 수준의 뭐 지원을 했다. 지원, 뭐 예.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데 그 문자를 받은 동석자가 누구냐 하면 세계일보 전 부회장인데 그 만남의 자리를 권성동 의원하고 윤영호 전 본부장을 주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이제 보낸 문자가 확보가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식사 후에 작지만 후보님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그러면은 그 이후에 권성동 의원의 답변이 무엇이었느냐. 그게 굉장히 저는 트리거가 될 것 같아요. 아무 답도 안 했다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알았다 고맙다라고 해도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상식적으로 본인이 안 받았다는 나는 결백하다라는 주장이 뒷받침되려면 뭘 줬다는 거냐랄지 예. 아니면 뭘 요긴하게 써달라는 것이냐라고 뭔가 반문이 가거나 무슨 소리냐라는 그 리액션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특검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후속 문자가 확보가 됐는지도 오늘 심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재용 의원님. 네. 지금 가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건희 전 여사가 목걸이 그 모조품 나왔을 때 예.
이거는 뭐 나 전에 산 거고 뭐 이거는 모조품인데 홍콩에서 산 거고 이랬을 때 저희가 추적을 해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어차피 그 구속심사에서는 결국에는 특검이 진품을 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나온다면은 그거는 막을 수가 없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예. 여기서 그 권성동 의원이 무조건 받았다고 단정하고 오늘은 무조건 구속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제 대해서 답변을 뭘 했는지도 모르고 답변을 안 한 것도 문제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지켜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권성동 의원은 무조건 받았으니까 구속돼야 된다. 증거인멸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후속 문자가 무엇이었는지를 특검이 가지고 있다면 그게 중요한 트리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 모르잖아요.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심사 법정에서 아마 그게 공개됐을지 뭐 뒷얘기는 또 추가적인 취재가 필요하겠지만 오후 2시에 시작한 영장실질심사 현재 3시간 30분가량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료됐다는 소식은 현장 취재 기자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3시간 30분 정도면 이 정도 사안에서는 충분히 더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예. 물론 가정입니다. 이재용 의원께서는 함부로 가정하지 말자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오늘 밤에 이제 이르면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네.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통일교 관련 의혹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힘과의 유착 의혹까지도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다툼의 여지는 여전히 크다고 예. 봅니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받지 않았다고 하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배달 사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본인은 주었다라는 여러 정황 증거들을 만들고 사진도 찍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사후적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라고 해석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저는 뭐 법원 판결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예. 그 특검은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권성동 의원이 갖고 있는 정치적 위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5선 의원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어린 시절 중마고우였고 이른바 윤핵관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만으로도 한 큰 산을 넘었다라고 평가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그 이후에 치러지는 그 수사와 관련해서도 조금 더 빠르게 수사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저는 그 통일교가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뭐 경선에 관여했든 아니면 대선 과정에서 관여했든 그것이 정말로 범법적인 요인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그 일반적인 정치 논리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의 협력이었는지 이 부분도 법정에서 다툴 영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통일교와 국민의힘을 자꾸만 연관지으려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예. 아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판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김영남 의원 짧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라는 거는 국회의원 본인이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건 제도로서 인정된 것입니다만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서 그 찬성해 달라라는 예. 그 신상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포기라고 우리가 그냥 해석을 하는 것인데 글쎄 법원의 영장 발부에 있어서 그게 크게 뭐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어차피 상황상 민주당의 의석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체포동의안 통과는 어느 정도는 예정이 되어 있던 것이고 다만 뭐 체포동의안 통과 과정이 악영향을 끼치는 거는 없겠죠. 거기서 뭐 법원 영장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발부 여부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영장 단계에서는 어떤 범죄 혐의의 입증이라는 표현보다는 소명이라는 그 표현을 쓰는데 소명은 입증보다는 좀 낮은 단계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밝힐 수 있으면 소명되었다라고 해서 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최종적인 유죄 판결보다는 좀 입증의 단계는 영장 단계는 확실히 좀 낮은 것이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이면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내일 이 시간에 전달해 드리고요.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권성동 의원 못지않게 이 사건의 또 다른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특검에 소환 3차례를 불응하다가 저희 방송 한 몇 시간 전에요. 내일 오전 10시에 자진 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특검과는 사전 협의는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일 나오면 그냥 바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자기만 간다고 그러면 오히려 김영남 의원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김영남 같은데요.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그 15일 어제까지 3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정도 되면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죠. 근데 아직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뉴스는 못 들었으니까 뭐 오늘 밤에 만약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내일 아침까지는 발부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방법은 특검에서 지금이라도 체포영장 발부를 받아서 내일 아침 10시에 출석하면 체포영장으로 바로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제 3차 출석에 불응했는데 어제 바로 체포영장을 안 친 거로 봐서 뭐 내일 17일 날 오전 10시에 출석하면 조사를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글쎄 특검하고 상의 없이 그냥 10시에 나가겠다고 지금 한 것이라서 지금이라도 이제 특검 측에 연락해서 좀 조율을 해보겠죠, 시간을. 그런 의사인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만은 피하려고 또 부랴부랴 내일 나가겠다라고 했다는 분석도 있고요. 또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권성동 의원 영장 심사에 또 중요한 특검 표현으로는 빅 이벤트라고 아까 브리핑에서 표현했는데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영장 청구가 오늘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무게가 실리고 있긴 합니다. 정광재 의원님,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도 기독교 관련 단체를 만났어요. 그래서 뭔가 종교 탄압이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계속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예.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하고 그에 앞서서 기독교 이른바 개신교 그 신도들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치적 지향점을 같이 하는 분들 그 싱크로율 교집합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당의 핵심 지지층 가운데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확실히 지켜야 한다. 또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 이른바 퍼주기식 대화를 위한 대화 이런 그 정책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핵심 지지층과 기독교 신자들의 싱크로율이 높은 상황에서 그분들의 그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고 또 마침 이 소년보 세계로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 수감된 상태잖아요. 이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과연 손 목사가 적용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이 이렇게 구속 수감될 사유인 정도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여론을 환기시키고 또 우리 지지자들을 결집시킨다는 측면에서 활발한 종교단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개신교계 내에서도 손윤보 목사의 행동을 비판하는 입장도 뭐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내일 구속 심사를 받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입니다. 이유한 화백의 그림을 대리구매했다라는 의혹을 사고 있죠. 그런데 이거 좀 황당한 소식이 나왔죠.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검찰 동향을 수시로 보고해왔다라는 걸 스스로 이렇게 특검에 자백을 했다는 겁니다. 김유정 의원님, 왜 이런 자백을 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특검이 구속영장에 뇌물죄가 아니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적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뇌물죄는 대가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청탁금지법은 대가성하고는 무관하니까 한마디로 특검에서 그 이완 화백의 검사 뭐죠? 검사 할인, 검사 DC 너무 익숙지 소위. 않으셔서. 그 말도 안 되는 1억 4천만 원짜리 1억 2천에 샀다는 이제 검사 할인, 그러니까 1억이 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뇌물죄에서 1억이 넘으면 특가법상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죄가 중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적용되면 윤석열, 김건희 그 부부도
종범, 공범, 뭐 이렇게 정범, 공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뇌물죄를 피하고 매각매직은 안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본인이 내가 당선되고 나서 월 1회 동양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동양보고하고 그다음에 이른바 줄리 의혹, 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동향 이런 것들 다 보고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물론 그 행위는 부적절했지만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서 내가 국정원에 법률특보를 간 거예요.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인데 궁극적으로는 매각매직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그런 그 본인이 자수하는 자백하는 형태를 취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뇌물죄를 피하기 위한 그런 꼼수처럼 보여지는데 일단 그 대가성을 확실하게 입증은 못했으니까 일단 청탁금지법으로 걸어둔 것 같긴 합니다만 오빠가 그 김건희 씨의 오빠가 부탁해서 샀다는 내용도 오빠의 진술과는 전혀 맞지 않잖아요. 그게 장모댁에서 발견이 됐을 때 그 그림 또 다른 뭐 목걸이, 팔찌 이런 것들 다 나왔고 현금 1억이 나왔잖아요. 그때 그 오빠의 진술은 1억은 내 돈이고 나머지는 모르겠다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빠의 부탁으로 그 그림을 샀다는 진술을 우리가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돼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뇌물이 아니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일단 본인이 마이너스를 감수하고 내가 이렇게 동양보고를 했다라고 실토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간에는 부장검사 출신이니까 법기술을 써서 이런 전략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뭐 본인이 그때 들어가면서 자기도 검찰 수사 뭐 오래 수사해봤다. 즉 어떻게 대응할지도 난 안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다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그 진술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뭐 얘기를 들어보면 나 능력 있다. 나 뭐 진짜 일 열심히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공천 주기 위한 거 아니었냐. 뭐 이런 뉘앙스로 들리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왜 그림을 사러 갑니까? 검사 할인을 받으려고. 그것도 뭐 검사 할인보다 그럴 거면 차라리 연예인 할인 받으러 간 게 낫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정광진 의원님, 이 뉴스 보셨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현직 검사 시절에 월급 받으면서 별도로 자기 수사 열심히 하면서 대통령 부부에게 보고를 한 겁니까? 이게 이런 그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아니면 무능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이 부분 가운데 본인이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니까 이것을 피해 가기 위한 전략으로 이런 이야기 뭐 내놨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가 처음에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서 공천을 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국 사태 때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일 열심히 했었으니까 공천을 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전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김상민 전 검사가 검사 시절에 여러 가지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사적인 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훈 차원으로 공천을 주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그림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가의 그림을 선물했기 때문에 공천을 줘야 한다라고 평가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뭐 생각해봤습니다. 김용래 의원님, 이런 시각으로 접근해 보셨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민정수석실 워낙 부작용이 많으니까 폐지하겠다라고 하면서 폐지했잖아요. 뭐 정보조사 기능 폐지한다. 결국 정보를 이렇게 다 대충 받아왔던 거네요. 뭐 김상민 전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런 거죠. 공식적으로 그런 어떤 공직사회에 대한 감찰 기능을 담당할 민정수석실은 정작 없애면서 사적인 그 인연을 통해서 검찰의 동향부 보고를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영부인까지 이제 뭐랄까요 비선 조직을 통해서 받았다? 그 더 나쁜 거죠. 사실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공적으로 보고를 받는 게 맞겠죠. 근데 저거는 김상민 전 검사가 이제 본인 구속을 피하고자 만들어낸 얘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자기가 검찰의 동향 보고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신임을 얻어서 그렇게 공천도 챙겨주려고 했고 공천에 실패하니까 국정원장 법률특보를 보내줬다? 아니,
대통령 취임 전으로 해서 누가 뭐래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참 동안은 누가 뭐래도 최측근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에요. 김상민 전 검사가 부장급인데 검찰 동향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보다 자기가 더 잘 알아요? 뭘 안다고 보고를 해요? 별도로. 예.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정말. 요새 검찰이 수사 개시권도 없앤다고 하고 이런저런 그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이 돼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저런 잘못된 사람 몇몇이 다 망가뜨린 거예요, 사실은. 예. 저는 내일 영장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참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오늘 밤 이르면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방금 저희가 토론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 영장 심사도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법사위 상황이 오늘도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백다 앵커가 브리핑 오래 기다렸는데요. 백 앵커 불러보겠습니다. 백 앵커 나와주시죠. 국민의힘이 내밀었던 회심의 카드 나경원 의원, 오늘도 법사위 간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 부 10표로 의사일정 제2항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표소까지 등장한 법사위. 이례적인 무기명 투표에 나경원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를 쓰는 겁니다. 위원장께서 이것을 표결에 붙이면 저희는 헌법재판소로 이것을 가져가겠습니다. 가세요. 그렇지, 헌법재판소도 민주당이 장악했으니까 마음대로 하겠죠. 그런데 민주당 출신 의원에게서도 똑같은 이의 제기가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반드시 이 간사 선임안을 철회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인간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간사까지 나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야해요, 누가? 당신이 이리 오세요. 개혁뿐 아니라 민생, 경제 등 모든 법안이 거쳐가는 곳 법사위. 오늘도 나경원 간사 선임을 놓고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네, 오늘도 법사위가 아수라장이라는 표현이 오늘 언론 제목에 많이 달렸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야당 간사가 되는데 오늘도 실패했고요. 김유정 의원님, 네. 오늘 표결에 붙여져서 기표소도 등장했어요. 이건 사실 보기 드문, 글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이제 간사 선임 문제를 두고 이해 충돌 그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1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 또 남편이 법원장을 하고 있는데 예. 등등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됐었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만둬라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더군다나 어제는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결심 공판에 징역 2년 구형을 받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게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장동혁 그 대표가 작년인가요? 법사위에 법사위원이었는데 내가 선거법으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예. 대검 국감도 나 회피 신청한다. 이게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사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양심적인 모습을 보였던 그런 장동혁 대표가 왜 지금은 이렇게 흑화가 됐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본인이 스스로 그 법사위원직에서 사임한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나경원에게는 이제 보이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상 최초로 간사 선임 관련해서 무기명 투표까지 하는 이런 일을 보였는데 이게 모양이 좋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방송 들어오기 전에 국회 사무처 쪽에 제가 좀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 그러면은 일사부재의 원칙, 국회법 92조에 의거해서 한번 부결된 안건이나 또는 발의하거나 제출한 그 건에 해당이 되는 것이냐, 예. 간사 선임의 건이. 그러니까 아직 내부적으로 결론이 안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반론적으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이제 끝났다. 정기국회 회기 동안이니까 나경원은 될 수 없다, 이번 회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하면 네. 반면에는 이게 간사 선임의 건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볼 수 없다라는 또 의견도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가 아직 최종 결론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도 간사 선출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한 적은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다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간사가 임명이 됐었는데 지난번도 얘기는 우리가 벌써 한 달여가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참 안타까운 문제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국민의힘에서 정한 간사니까 간사 후보니까 해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법사위원이 국민의힘이 7명인데 곽기택 의원 무슨 뭐 등등등 해가지고 쭉 면면을 보니까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 누군가로 사보임하지 않는 이상 별로 지금과 같은 양상은 뭐 더 훌륭한 사람이 올 것 같지도 않은데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판이 돼버렸으니까 아마 자존심 싸움이 돼버린 것이고 나경원이 절대 사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좀처럼 이 문제가 끝날 것 같지가 않네요. 오늘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안이 표결에 붙여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고요.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저 구형받았다고 정청래 대표가 그만두라 그러는데요. 그 논리라면 대통령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민주당이 폭력을 썼잖아요. 민주당이 빠루를 들고 와서 문을 뜯고 그리고서는 이것을 우리를 기소를 했습니다. 육선 의원 하신 추미애 의원님 이런 의회 보셨습니까? 간사 선임에 대해서 표결한 적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더 이상 표결 운운하시지 말고 우리가 낸 의견대로 간사 선임의 안건을 그런 인식을 하시니까 법사위 간사가 못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관행이니까 나를 빨리 선임해라. 이렇게 당당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뻔뻔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두렵지 않습니까? 예, 이재용 위원님.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나경원 의원 간사 못 되고 계속 그냥 갈등이 이어지는 그렇게 가는 겁니까? 그렇죠. 예. 저걸 보면은 아까 난장판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예, 아수라장이요. 예. 아수라장. 난장판 제가 썼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아수라장이 됐는데 아까 이제 그 국회법 말씀하시면서 이게 뭐 다시 투표를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하던 안 하던 그거 문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나경원 의원이 저기 계속 계신 이상은 아마 저 법사위는 끝까지 저런 식으로 아수라장이 계속 되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저는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하는 게 지금 그 국회 관행상 이거는 맞다고 봐요. 그거에 대한 책임도 정치적 책임도 국민의힘이 지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불과 얼마 전에 대통령과 야당 두 당 대표가 만나 3자 회담을 했고 거기에서 있는 사람이 좀 더 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여당이 굉장히 거대한 여당,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여당이 예. 이런 국회 운영에 대해서만큼은 야당과 협치하거나 최소한 야당이 어느 정도 욕을 들어줘야 되는데 진짜 전혀 역사에 없었던 간사 선임을 투표에 붙이면서까지 이렇게 저 중요한 법사위 상임이라고 얘기하는 상원의원급이라고 얘기하는 법사위를 저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나경원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그 이른바 빠루 사건 6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죠. 당시 사진을 들고 와서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모습도 연출이 됐는데 김용남 의원님, 네. 나경원 의원은 계속 나빠루라는 그 이른바 그 사건은 민주당이 만든 정치적 프레임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주장은 그때 이제 국회 내에서 대치 상황이 있을 때 당직자가 민주당이 이렇게 빠루를 동원해서 뭐 문을 뜯으려고 했다고 하면서 당시 원내 대표를 맡고 있던 나경원 의원한테 건네줘서 그걸 들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사진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별명이 붙었는데 글쎄 그때 공수처법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물리력을 행사한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 그때 국회에 그런 일이 처음 있었냐? 그 전에는 더한 일도 많았죠. 사실은 뭐 해머가 동원된 적도 있었고 뭐 온갖 일이 다 있었는데 다만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해서 일명 이제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 내에 어떤 폭력이나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는 그 법정형을 아주 높여서 중하게 처벌하게 되는 국회법이 시행된 이후로 최초로 이제 가장 대규모의 물리력 행사 사건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소가 돼서 지금 1심 재판이 그동안 오래 걸렸습니다만 글쎄 법률적으로는 그 유죄 선고를 피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뭐 물리력 행사는 있었던 것이고 그게 법 조문에 금지된 내용이기 때문에 양형의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죄와 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그때 기소된 많은 국민의힘 의원 또 지금 나경원 의원 매우 불리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근데 오늘 네, 정광진 의원님. 나경원 의원이 얘기한 것은 나경원 의원의 주장이 아닙니다. 정말 사실관계가 그렇습니다. 뭐 영상 또는 사진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 국회 회의장 문을 열려고 했었던 것은 민주당과 국회 방호처 분들이고 그 옆에 박찬대 의원이 서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용했었던 저 도구를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갖고 와서 이런 것까지 도입해서 이렇게 그 문을 열려고 했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래서 저는 나경원 의원은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있는 셈이죠. 나빠루라는 것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코끼리 생각하는 것처럼 나경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인에게 조금 불리하게 작용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본인으로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법사위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또 법사위에서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폭력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국민의힘도 다수 의석 가져봤고요. 민주당도 소수 의석으로서 굉장히 힘들었었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사 선임과 관련한 이런 부차적인 문제에서까지 우리 그 국민의힘의 자율권을 인정해주지 않고 표결로서 아예 막아버린다. 이게 국회를 제대로 운영하겠다라는 다수 정당의 인식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국민 여론이 좀 판단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민주당에서도 또 나경원 의원의 과거 한남동 관저 앞에서 뭐 이렇게 스크럼을 짰던 그런 장면 등등 해서 그런 걸 사과를 좀 요구하는 그런 조건을 내거는 것도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법사위에서 또 아수라장이 됐던 정말 극에 달했던 순간이 한 장면이 있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이 발언으로 갈등 또는 언쟁이 아주 치달았는데 한번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아내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잖아요. 박지원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무례합니다. 박 의원님 너무 무례해요. 박규택 실수했어. 저러니까 자기 형님한테도 야단들어. 곽규택 의원님, 오케이. 다른 기회도 아닌데 지나칩니다. 잘못됐습니다. 윤리 재속감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너무 무례하다. 여기가 어딘 줄 압니까 지금? 박규택 너무 무례해. 인간 좀 되라. 인간 좀. 인간이 되라고.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부터. 왜 사과? 사과이래. 이야기 누가 먼저 거예요? 예, 박지원 의원이 2018년에 이제 부인과 사별을 한 그런 상황은 뭐 언론 보도로도 잘 알려져 있어서 많은 시청자분들도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사모님은 뭐 하십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질문했고요. 박지원 의원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던 박균택 의원이 사실 평소에는 좀 신사적인 모습으로 많이 비쳤는데 굉장히 화가 나서 목소리를 크게 냈고요. 지금은 이렇게
곽규택 의원이 사과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보고 계십니다. 아마 곽규택 의원이 박지원 의원의 그 사별 그거를 몰랐을까요? 김영남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거는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의 남편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거기에 반발해서 예. 즉흥적으로 박지원 의원을 향해서 사모님 얘기를 한 건데 아마 돌아가셨던 거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발언을 툭 던졌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뜻밖의 그 대답이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남편 얘기는 하지 마라. 가족 얘기는 언급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사과 시점이 빨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꺼냈을 때 아차 싶었을 텐데 아마 그때 바로 사과를 못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사과하세요라고 아까 이게 언쟁이 오갈 때요. 사과하세요 하니까 왜 사과합니까? 이런 발언을 곽규택 의원이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돌아가셨다고 박지원 의원이 말을 했는데 말이 오가다가 왜 사과합니까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 법사위는 예. 무슨 논리고 어떤 예의고 이게 안 통하는 상황 분위기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적대감이 너무 극한 수준까지 다들 올라와 있어서 무조건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거기에 대고 샤우팅하고 비난하고 이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또는 잘 안 들리나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습니다라는 발언을 못 듣고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걸까요? 들렸던 안 들렸던 예. 안 들렸을 수도 있고 들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핵심은 앞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감정의 골이 깊어요. 예.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해야 될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감정 싸움에 매몰돼 있다 보니까 본인이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있는 그 공간마저도 없는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님도 사실은 그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이거는 해선 안 된다라는 그 근거 제시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남편이 욕을 얻어먹고 있잖아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거기다 대고 지금 곽규택 의원이 나와서 부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냥 말씀 그대로 리액션인 것 같은데 그 리액션을 아차 싶으면서 이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였죠. 나중에라도 사과를 해서 좀 다행이긴 하지만 저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 시발점이 뭡니까? 나경원 간사 만드냐 안 만드냐 여기서부터 감정의 골이 시작돼서 논리적인 대화는 하나도 안 하고 서로 간에 소리만 지르고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쭉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는 저 법사위가 저런 식으로 운영이 계속된다면은 글쎄 이 정부에는 도움이 뭐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도 무슨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짧게 이 소식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법원이 계속 연일 뉴스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당연히 조희대는 사퇴를 했었어야 맞죠. 지금도 마지막 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전 지키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임은 명백하고요. 저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대상이라는 건 탄핵 대상을 언급한 겁니다. 김유정 의원님, 당내에서도 공감대가 어느 정도 폭넓게 형성이 됐습니까? 아직 탄핵 문제까지 공식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들은 정치적 압박이죠. 그리고 뭔가 이 사법 정의를 위해서 그동안 대법원이 불법 개헌과 내란 상황에서 서부지법 폭동 과정에서 구속 취소와 즉시 항고 포기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정의로운 목소리를 냈는가에 대해서 국민의 불신이 너무 커졌죠. 그래서 특히 내란 재판 과정에서 그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 거북이 같은 이 속도 여기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또 감찰 결과도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하몽차사인 이런 상황에서 왜 계속해서 그 재판을 맡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게 사실인데 저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정확한 답변과 그다음에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지금 사법 불신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고 그리고 과거에
대선 직전에 있었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재명 그 대표 그 선거법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법원 내부에서도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눈 감고 여기까지 뭉개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권에서 여전히 지금 이 내란재판부 행태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해법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의견도 결자 해제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인데 묵묵부답인 거 아닙니까? 사실상 뭉개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사법부의 어떤 자정의 목소리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저는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는 퇴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과연 어떤 발언을 할지 그것도 나오면 방송 중이라도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